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당대표 선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26일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일 수 있다는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1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됐던 대원 3천여 명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후 3번째 특검 조사에서 줄곧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탄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3번째 특검 출석입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초장부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 진술을 거부하느냐는 물음에 아는 대로 얘기해도 사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 무서워서 말을 못할 것 같다는 답이 유일한 발언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오후 2시 10분쯤 시작된 조사는 3시간 18분 만에 종료됐고 김 씨는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저녁 6시 반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면서 김 씨에게 내일인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고 김 씨 측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 접견하며 이른바 한동훈 배신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김건희 씨 발언인 것처럼 왜곡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접견 승낙을 받아냈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자의 요청으로 김 씨를 떠보기 위한 접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 입장문에 신 변호사는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현재 김 씨에 대한 접견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앞서 구속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 구속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혐의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직접 불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잘못돼야 한다는 건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전 씨는 앞서 유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 일찍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한 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는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성 선물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성 선물을 전달받은 건 맞지만 김 씨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구속 이후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 씨가 연루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오늘 특검에 잇따라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집사 김혜성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IMS 모빌리티가 기업들을 상대로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과 김 씨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IMS 모빌리티가 투자를 받는 과정에 참여한 사모펀드 대표 민모 씨도 오늘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상겸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합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반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제2요구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과 범여권이 표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일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성사 가능성과 그 구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 반대 주자끼리의 2파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막판 중도 보수층의 찬탄파 후보로의 결집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반탄 김문수 장동영, 찬탄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 없이 4파전 구도로 전개되면서 과반 득표자 없이 상위 2명이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김문수, 장동영, 반탄 주자 2명의 결선행에 무게를 싣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 지지층 가운데선 장동혁 후보가 33%, 김문수 후보가 30%로 이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혼자서 50%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장동혁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당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국민의힘의 관건입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당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두 찬탄 후보는 당 쇄신을 바라는 중도 개혁 성향의 당원에 막판 결집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팬덤을 보유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 역시 관심인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거론하진 않은 만큼 서로 한심이 자신에게 있다며 친한계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점은 최소 2위 내로 들어야 하는 결선행에 있어 악재로 꼽힙니다. 우리 당 내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낱낱이 뿌리 뽑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지고 저의 신념입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행동으로 맞서는 단 한 사람, 무너진 국민의힘을 다 살릴 단 한 사람, 이제는 안철수입니다.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 입법 드라이브와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 등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 경쟁 구도가 막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탄핵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대 사이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라는 틀을 지키면서 세밀한 조율은 추석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얼개부터 짜놓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 등은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앞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에 대통령실과 총리실, 당 원내지도부까지 온도차를 보이며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이 같은 혼선을 수습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으며 다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선 가속 페달을 밟아야겠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원팀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디테일과 그리고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육선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민주당으로선 기회입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몰아치기에 개혁의 탈을 쓴 정치 보복, 법치 파괴 시도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죽이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그저 사적 보복이자 사적 방탄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검찰개혁이 워낙 예민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데 여야 사이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속도전과 함께 섬세한 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대통령실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굵직한 외교 일정을 마친 뒤 민생 살리기에 더 집중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무선 자동응답 ARS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비율이 떨어진 겁니다. 8월 첫째 주 65%에 달했던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셋째 주에는 57%로 줄었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54%는 지난 15일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런 기류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론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조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대통령실 안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지율이 빠졌다는 건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거라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실망, 그리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구설수 등을 꼽았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어지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끝나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게 됩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신발끈을 메고 다시 출발하자는 결의도 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인 다음 달 초부턴 타운홀 미팅 재개 등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찾은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과 미래 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란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울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력 수요 증가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내일 아침 출국해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후 숙소 호텔에서 제1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참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돌입합니다. 다음 날인 25일 한미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갖고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유력지의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질문에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 정부의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국가 간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 또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인 만큼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 대화를 통해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해석되는데 일각에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한중 관계에 대해선 경쟁과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보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을 거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되고도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어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И, конечно, при понимании, что когда и если дело, надеюсь, когда дело дойдет до подписания будущ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то будет решен вопрос о легитимности персоны, которая будет подписывать э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에 합의한 뒤에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보장에 윤곽이 합의되면 양자 회담을 할 수 있는데 회담 장소는 러시아 모스크바가 아닌 유럽의 중립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현지 시간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한 공습을 퍼부으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민간업체도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6:10 прилетів до нас, знаю, чи снаряд, чи уламок. Якщо можете повернути камеру, то тут потім буде все видно. Я думаю, ви якісь посади різко. Ми тут, власне, ще й переховуємося в тому. Ми якраз 3 години час повітряної тривоги тут переховувалися, а потім перейшли в спальню з дружиною і 2 хлопчиками, там півроку і 3 роки в спальню. І за 7 хвилин воно прямо перелетіло в тамбур, як ви бачите.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추가 전투를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상회담 비관론 속에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제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과 유럽이 공조하에 제공하기로 한 대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이 그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전쟁과 사륙을 끝내는 데 필요하다면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유럽이 부담의 가장 큰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의 대륙이고 그들의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 주류를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최대 수출국 프랑스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EU가 정상 간 무역 합의를 타결한 지 25일 만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품목 관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EU가 처음으로 상한선을 약속받은 겁니다. 공동성명은 현재 27.5%인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 EU가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 뒤에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ariffs on cars and car parts will drop to 15% starting August 1st, helping our automotive industry remain globally competitive.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해 관세 할당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럽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항공기와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등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는데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onc c'est effectivement une très grosse déception. On savait en revanche que c'était quelque chose de difficile et qui n'était pas acquis. EU는 합의 내용이 굴욕적이라는 일부 비판을 적극 반박하면서 미국이 모든 수입품 관세를 높인 상황에서 EU 수출품의 경쟁력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관세 면제 목록에 와인을 추가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면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7일부터 부과된 15%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1년 만에 20% 넘게 늘어나 전체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3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만에 29.5% 늘었고 자동차도 21.7%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선박 수출도 1년 만에 28.9% 늘어났지만 석유 제품 수출은 3.9%, 무선 통신기기 수출도 1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해외 부동산 거래 사이트, 강남, 송파, 성동 등 수십억 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의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82억 원의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30대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별다른 규제 영향 없이 국내 주택을 사들입니다. 외국인들의 수도권 내 주택 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씩 증가하는 상황.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서울 등 국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아예 금지됩니다. 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예금을 송금받을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국제통상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가 코레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일 수 있다는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코레일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면서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부검에 착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청도 열차 사고 작업자들은 좌측 통행인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선로 주변에서 이동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로에서 이동할 때는 열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은 열차 진로를 등지고 걸어야 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레일의 길이는 155cm가 됩니다. 그리고 기차 본체는 한 280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좀 튀어나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고가 났을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에 애초 작업계획부터가 날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열차를 차단하고 선로를 횡단하거나 다른 입구를 이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선로 작업자가 모두 휴대하기로 했던 열차 경보 앱도 7명 중 4명에게만 지급됐습니다. 그마저도 오류가 너무 많아 사고를 피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작업 계획이나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저희는 좀 부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였으면 이제 차단 작업으로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찰은 작업 계획서를 확보해 코레일 측이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이동 방향과 경보 앱 문제는 물론 현장에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와 기관사 과실은 없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전담수사팀은 이번 주 중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을 마무리하고 병원 치료 중인 부상자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사고 개요를 보고한 뒤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1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한 달 새 2명이 숨진 건데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됐던 대원 3천여 명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됐던 소방관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역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소방관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청과 경남소방본부는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씨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용산소방서에서 근무할 당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참사 트라우마로 대인 기피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월 말에 고성소방서로 발령났는데 3개월 동안 병가와 질병휴직을 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와 가족에게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소방관과 관련해서도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월 기자회견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한 유튜버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휴가 중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급생 여러 명을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폭력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중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만여 대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알뜰폰 업체 대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품권 30억 원어치를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 상품권 판매업자 50대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가수 싸이의 콘서트 티켓 80장을 공연 기획사로부터 챙긴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택시가 건물로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오피스텔에 불이 나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밖 구조물에 비스듬히 올라가 있는 택시 한 대. 차 밑에서 빠져나온 남성은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뒤로 가더니 이제 운전기사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넘어진 사람 응급 처치해가지고 바로 실려가고.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길을 걷던 40대 남녀를 치고 상점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카페 앞입니다. 찌그러지고 일부 떨어져 나가기까지 한 외벽이 사고 당시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택시기사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지도 않아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쯤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고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에탄올 램프를 사용하다가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탄역에선 650여 명이 탄 상행선 SRT 열차 한 대가 브레이크 이상으로 멈춰서 후속 열차 20여 대가 줄줄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운영사 SR은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끝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에선 1,500세대 아파트의 전기가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원전 도박에 쓰일 판돈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직접 날랐는데 그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당국이 한 남성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가지런히 접힌 옷마다 수상한 봉투가 하나씩 나옵니다. 옷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옷 딱 봐도 선생님이 입을 옷들은 아닌데, 그죠? 봉투에 든 건 $100짜리 지폐 여러 장.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하려다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항 엑스레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돈 봉투를 이렇게 옷가지에 끼워 넣거나 이 재질이 비슷한 휴지 사이에 끼워 넣어 밀반출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환전이 필요한 고객이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원화를 보내면 해당 금액을 현지에서 페소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준 페소화가 도박 자금으로 대부분 탕진됐고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이 돌지 않자 직접 한국에서 달러를 날랐습니다. 최근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돈을 옮긴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나가는 것을 가상자산으로 가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지난 3년 동안 불법 거래한 외화는 1,370억 원 상당. 세관은 주범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환치기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천공항에 검색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전설로 내려오던 이집트 고대 도시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2000년 전의 조각상들인데요.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북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부근 아브키르만 해변에서 기중기로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잠수부들까지 동원해 조심스럽게 인양한 것은 머리와 다리가 없는 2.17m 크기의 화강암 조각상입니다. 기원전 305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유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다른 부위의 조형물도 나왔는데 무려 2000년 전의 것입니다. الآثار اللي قدام حضراتكم دي بترجع لفترات متعاقبة بداية من العصر البطلمي اللي هو بعد بناء مدينة الإسكندرية مباشرة حتى العصر الروماني.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해저 유적지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고대 도시 카노푸스와 헤라클리온의 일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طبعا دي بتؤكد ان المكان ده كان مدينة سكنية متكاملة. الجزء اللي احنا فيه ده كان ميناء. القطع اللي موجودة دي بتؤكد الدراسة اللي بتقول ان الإسكندرية حصل فيها غمر للمياه نتيجة زلزال كبير أو تسونامي.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전설 등으로만 알려졌던 두 도시는 1999년 아브키르만 해저에서 프랑스 발굴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저에 2만여 점의 유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까지 일부를 회수했고 24년 만에 다시 꺼낸 것입니다. 제자리 보존을 우선시하는 이집트는 앞으로도 유물 인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도난이나 소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끌어올리되 나머지는 수중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치안을 연방정부 통제에 두겠다고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거리 순찰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밤 경찰, 군인들과 함께 워싱턴 거리 순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며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을 치안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자신과 국방장관에게 제시한 가자시티 장악과 하마스 격퇴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과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98%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대신 부천시 복지 담당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신청을 받고 출장을 나온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다양한 이웃들이 더 어려운 분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더 많은 분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마을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돌며 소비 쿠폰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멀리 이동하지 않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면에서 직접 나오셔서 또 신청 받으시니까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후 경기도 내 시군별 찾아가는 신청은 2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사각지대를 발로 직접 찾아다니는 노력이 더해져 소비 쿠폰 지급률은 97.5%에 달합니다. 현재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찾아가는 신청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산란 기록이 없는 푸른 바다 거북의 짝짓기 장면이 제주에서 처음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산란기와 피서철이 겹치면서 실제 산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 연안에서 푸른바다 거북이 힘차게 헤엄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푸른바다 거북의 짝짓기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작은 개체가 발견돼가지고서 번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암컷과 수컷이 교미하는 장면도 발견되고 해서 앞으로 번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에서 푸른바다 거북의 산란이 확인된다면 산란 해역이 일본 남쪽에서 제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바다거북 산란이 확인된 건 지난 2007년이 마지막입니다. 바다거북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었는데 근래 들어서 개발이 이제 난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서식지들이 많이 훼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 버린 거죠. 바다거북은 6월에서 8월에 모래사장에 알을 낳지만 피서철과 겹치면서 산란이 어렵습니다. 야간 개장을 좀 막거나 막지 못한다면 최소한 어떤 탐방객들의 출입을 막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바다거북이 산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을 좀 더 깊게 하고 여기에 폐허구와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제주에서만 매년 30마리의 바다거북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이 제주에서 발견된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예전처럼 찾아와 알을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낮은 공, 맨 끝에 올리타고 투수 잡고 직접 베이스로 대시! 결과는 아웃! 이력 감독 요청을 하고 있는 조성환 감독 대행. 심판들도 아마 이제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한독센터도 골치 아프겠다. 공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지 그대로 와요. 아웃! 판독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글러브를 이렇게 옮길 때 양희 선수의 무릎에 닿지 않았으면은 안 닿았어요. 세이브입니다. 오히려 슬라이딩을 안 하고 들어온 것이 태그를 피할 수 있었네요. 태그를 우리가 살짝 줄였던 것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수일제 폭염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오늘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곳곳에서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3도, 강릉 26.4도, 전주는 2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전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처서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주말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